부산에서 사는 사람도 있다. 이래서 제가 강의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이제 40분 그죠? 지금 30분이니까 10분에 맞추면 되죠? 맞습니까? 네, 40분까지 가면 40분간 맞죠? 네. 90분 질의응답 있고요. 네, 페이지를 읽어보시면 45페이지 다음날 예와 목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다음날 예와 목회. 사실 다음날 예와 전도 또는 다음날 예와 선교, 다음날 예와 목회 처음에 이주민 사역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게 전도냐 선교냐 그런 어떤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걸 이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해야 되냐? 우리 이 땅에 와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타문화권에서 온 사람들, 타 종교권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제 선교의 어떤 타문화 영역을 적용해서 우리가 이주민 선교라고 해야 되냐? 이제 벌써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이주민들이 이제 전체 우리 5%를 넘었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럼 몇 명이 됩니까? 1번 200만, 2번 250만, 3번 300만. 자, 몇 분일까요? 250만. 네, 250만. 그래서 OECD에서 정식적으로 OECD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표합니다. 전체 인구의 5%가 넘었으면 46페이지 보면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뒀어요. 다인종, 다민족. 자, 다시 한번 질문. 퀴즈 두 번째. 자, 한국에서 아시아권에서 한국보다 먼저 다인종 다문화 국가에 다인종 다민족 국가에 진입한 나라는 1번 일본, 2번 대만, 3번 싱가포르, 4번 없다. 싱가포르. 네. 싱가포르 없다. OECD에서 선정한 다인종 다민족 국가는 한국이 처음입니다. 사실 250만이라는 것은요. 이제 우리 목사님들 사실 제가 이쪽에 이제 오늘 아침에 11시 한 40분 전에 이제 서울역에 떨어져서 버스 406번 버스를 탔습니다. 무지하게 안 오대요. 부산에는 뭐 어지간하면 10분이면 기다리면 오는데 한 20분 기다려도 안 와가지고 역시 서울이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406번 버스를 타고 넘어오는데 조금에서 보니까 서울 구경 잘했습니다. 역시 차도 많고 빌딩도 높고 사람도 많고 참 서울 구경했는데 사실 서초구 이쪽에 또 내려보니까 이미 또 완전히 별 세계네요. 부산에 있는데 저게 막 외국인하고도 옆에 있고 그냥 아파트 다닐 때 이 시어머니들 못 찾아오게 하려고 아파트 이름을 이렇게 짓지 않았나. 근데 이래놓으면 이제 시누이 손잡고 오게. 시어머니가 시누이 손잡고 이제 혹 들려다 혹 붙이가. 요즘 그래서 개나리 아파트 다시 돌아간답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사실 서초구에는 사실 이주민들 만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쪽 환경은. 그렇죠? 서초구 이쪽은 그러나 여러분 서초구건 강남이건 어디에 있든지 저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문화 감수성. 감수성. 그렇습니다. 다문화 감수성을 좀 높여야 됩니다.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인들에 비해서 어떤 인적 수치에 비해서 지금 다문화 감수성이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다문화인들의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사실 그렇죠. 한국의 어떤 지정학적 위치를 생각해 보더라도 이게 사실 우물안 개울이 되기 딱 쉽습니다. 그죠? 사실 이주민 선교도 우리 한국 교회만 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분위기가 조금 아닙니다. 제가 아까 오연에서 사역을 제가 1990년 초반에 영국 갔을 때 했던 사역이 바로 이주민 사역입니다. 유럽 다 오셨죠? 유럽에 가보시면 파리나 런던이나 우리 순수한 그런 영국인들, 프랑스인들, 독일인들 찾기가 오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벌써 3, 4년 이전부터 레퓨지, 본교 안에서 이주민 사역을 미국이나
물론 어떤 앞선 선교단체는 이미 시작하고 있었고 그래서 조금 우리가 작년에도 로산 대회하면서 이주민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조금 더 우리가 제가 무례하게 좀 더 우리가 겸손하게 이주민 사회를 대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계 선교의 흐름 속에서 이주민 선교를 바라봐야 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담론한 감수성이 올라와야 됩니다. 담론한 감수성이 올라와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이주민들에게 단지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에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으로 마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삶의 인격이 변화돼야 되고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그 친구들의 어떤 모임의 예배를 만들어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국인 이주민들이 한국 교회가 진행하는 예배부에 와야 될 이유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내가 이제 교회 안 가게 라는 것을 이제 그 사람을 결정했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이제 나는 너희가 말하는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한번 내 인격적으로 반응해 보겠다. 이주민들의 경우는 상당히 그 동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죠? 교제권이 있어요. 또 공장에 가면 회사에 흔히 말하는 회사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그 불친절함과 그 거침과 그 벗어나 친절함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들이 겪는 한국에서의 어려움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래서 외국인 이주민들을 우리가 지금 조금 더 우리 교회 전반적으로 또는 우리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담론 감성이 올라와서 그 사람들과 대할 때 소통의 방식들, 그 사람들과 대화의 방식들, 그 사람들 이해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완만하게 좀 더 우리가 진행되고 난 같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동시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 정말 인격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일들이 진행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이주민 전도, 이주민 선교, 이주민 목회 세 가지를 지금 다 지금 해야 되는 상황과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 사회 또는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직접적으로 한국 교회고요. 좀 넓게는 한국 사회. 한국 교회와 사회는 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이민들에게 교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전한다 해도 한국 사회가 이민들에 대한 태도가 무시, 차별 이런 형태로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사회가 이주민들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다. 이주민들, 외국 이주민들, 근로자들, 또는 함나 가진 여성들, 유학생들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느끼는 정도가 이 한국 사람들이 정말 나를 환영해주고 있구나, 정말 따뜻하구나 그렇게 느끼겠습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무시하고 차별한다 좀 그런 느낌이겠습니까? 무시하고 차별한다 손 들어보시죠. 손 들이시고요. 좀 따뜻하다. 야 정말 좋다. 그럼 손 안 드신 분들이 이제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47페이지에 보면 하물한테 관점과 태도라는 이제 주제로 좀 글을 적어봤는데 사실 저는 야매입니다. 야매. 저는 뭐 사회학 박사도 아니고 다문화 박사도 아니고 이주민 사회를 이제 하다 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해서 제가 이제 막 그냥 책자 그냥 사가지고 좀 읽어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박사님들 이것들을 제가 이렇게 제가 공부했어요. 그리고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9페이지 보면 이런 네 가지 도표를 이 외에도 다른 이야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박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근데 크게는 여러분 네 가지 우리 큰 타이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마음가짐이 이렇게 네 가지
문화주의, 이건 단일 민족주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신토국이다. 그죠? 신토국. 그렇게 말합니다. 강연은 굉장히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강연을 자세히 들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좀 다 이해가 되실 정도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읽으시면 됩니다. 읽으시면 되고요. 단일 문화주의는 우리 47페이지에 단일 문화의 단일 민족주의가 선봉한다라고 했어요. 우리 한국 역시 이제 우리 백인민족이다. 또 당군이 닿습니다. 한글에 아무래도 이쪽으로 우리가 많이 가 있죠. 우리는 단일 문화주의, 단일 민족주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우리의 민족, 우리 문화를 중시하는 그런 형태를 문화를 다하는 그런 태도,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문화다원주의는 이민자가 주류 사회의 가치와 규범에 적응하라는 겁니다. 이민자가 주류 사회. 그러니까 우리 한국 땅에 외국인들 캄보디아, 베트남, 스리랑카에서 왔으면 한국 사회의 가치 규범, 또 한국 가치가 말하는 그런 공적 규범에 반드시 우리가 따라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각 문화 집단, 각 민족 집단이 사적으로 너희의 문화 간섭을 유지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러나 이 나라에 와서는 우리 한국 사회의 공공적인 그런 법적 질서라든지 또는 문화적인 질서를 해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문화 다원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문화, 여기 TV에 보면 다문화에 관한 공영방송 광고도 제법 나옵니다. 그렇죠, 다문화. 그래서 사실 다문화, 여기서 말하는 다문화주의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다문화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48페이지 세 번째 부분, 셋째. 한 사회에서 다른 문화를 대하는 또 다른 만큼 다문화주의가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단락을 보시면 한국에서는 다문화를 이민이나 타문화 유익 정도로 생각하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만 사실 다문화주의는 말 그대로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추구하는 태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문화라고 하면 다른 나라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들어왔고 그 사람들이 자기 문화를 가지고 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다문화 사회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단지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 땅에 들어와 있고 우리와 같이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문화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 우리가 이게 이제 보통 학자들이나 이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이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추구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문화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사회, 미국 같은 나라를 좀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오면 그 나라는 처음부터 이민자의 나라 아닙니까? 여러 국가에서 유럽에 여러 나라에서 들어오고 해서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문화를 가지고 같이 합쳐서 서로를 인정해가면서 각각의 문화적인 집단을 유지해가면서 이제 그렇게 하나의 문화주의 가지고 있는 그래서 다문화주의다. 마지막으로 이제 상호문화주의라고 있는데 이 상호문화주의는 문화와 문화의 융합을 이야기합니다. 문화와 문화의 융합. 스리랑카 문화 그리고 베트남 문화가 합쳐져서 거기서 나온 어떤 문화의 모습들도 생각해 보시고 우리 한국인들과 지금 이제 그런 일승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처음에는 그런 일승이보다 한국 남편들하고 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나오는 이제 다문화, 어떤 아이들, 자녀들, 다문화에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사회가 보면 우리 서상 지역, 제가 감전동이라는 동네에 있는데요. 우리 감전동에는 주로 캄보디아, 베트남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주해서 그런지. 그 중에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좀 심한데? 라고 생각 해도 좋습니다만, 한 90% 이상은 다 이혼한 친구들입니다. 90% 이상 다 이혼한 친구들이에요. 부산에도 조금 이 사상으로는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냥 공단지역입니다. 공단지역. 옛날부터 공단지역이죠. 우리 한국에서 아마 최초의 공단이 저는 사상공단으로 알고 있는데
저쪽 동래구라든지 금정구라든지 또는 남구 그런 쪽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 그쪽은 소득 수준이 조금 높아요. 부산이 뭐 그리고 강남까지는 안 돼도 그래도 사상과는 환경이 훨씬 여건이 좋습니다. 학군도 좋고 사는 여건도 좋고 그런 곳에 사는 친구들 외국인 결혼 유학생들 아무래도 남편들이 그런 지역에 살만한 어떤 직업도 있고 환경도 되고 그곳에 사는 친구들 잘 살아요. 잘 살아서 너무 좋다 만나면 참 응원합니다 격려합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이제 그러는데 저희 동네에 있는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입니다. 다 이혼한 친구. 저도 이혼을 한 10명 이상씩 이렇게 좀 도와줬습니다. 이혼을 안 해주면 지옥 같더라고요. 그 외국인 결혼 유학생들이 한 번씩 이제 저희들끼리 만나서 하면 제가 잊어먹지 않은 말이 그런 말을 해요. 우선 결혼하고 보니까 장애인 아니면 노인입니다. 그런 거예요. 나이 차이가 뭐 25살, 30살. 이 결혼 유학생들이 사실 한국에 이제 시집 오면서 그래도 자기들은 참 용감하죠. 뭘 믿고 자기를 그렇게 자기 미래를 그렇게 매겼는지 참 용감해요. 한국에 오면 그 TV에서 보는 것처럼 참 잘 살 줄 알았던가 보죠. 근데 보통 이제 국제 결혼 중개업자 통해서 한 2천만 원 가지고 이제 맡기면 우리나라에 있는 노인 한 60세 가까이 계신 분들 또는 장애인들도 양복 쫙 차려입고 가서 한 일주일 동안 만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 이제 싹 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왔다가 실제로 와보니까 집도 없고 심지어 2014년도 그전에는요 그 법무부에서 이 국제 결혼을 하려는 한국 남자들의 주소지 이런 것도 안 가졌어요. 여인 속에 살고 있어 그냥 허락해 줬어요. 그게 문제가 많아가지고 2014년에 그 다문화 이주 여성 그 법을 아예 개정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너희들 전월세, 월세, 너희들 주택 계약서를 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까지 됐어요. 저도 제가 직접 만나서 참 이혼을 도와준 베트남 여성 같은 경우는 한국에 와서 처음 결혼해가지고 살아가는데 너 어디에서 살았어? 그러니까 1톤 트럭에 살았대. 그 남편이 1톤 트럭에 물건들 만물상 싣고 전국 돌아다니는 판사예요. 자기 근데 어떻게 결혼이 너무 하고 싶던가 보죠. 그 베트남 여성 보내가지고 자기 옆자리에 앉아 그 태워다니고 그것도 희한하게 또 임신도 또 잘 됐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되고 난 다음에 저 어디 가서 살았냐면 충청도에 있는 오뎅 공장 그 기숙사 가서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혼을 하고 나니까 지금 베트남 유학생들은 누구하고 만나 살겠습니까? 베트남 여자들하고 한국에 들어온 베트남, 인라인, 외국인 근로자들 캄보디아 유학생들은 누구 만나 살겠어요? 그렇죠. 자기 나라 말로 통하고 얼마나 연애 감정이 그냥 뿜뿜 올라오겠습니까? 말도 잘 통해, 문화도 같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뭐 애들 지금도 뭐 2명씩, 3명씩 만나요. 행복하게 사는 거 보면 누가 잘못했느냐? 뭐 잘못을 따지고 누가 잘못했지? 우리 한국 정부가 잘못했나?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그런 생각. 어쨌든 그런 형태의 베트남 이주에서는 캄보디아 이주에서는 좀 용감한 친구들 또 필리핀 남자 만나서 사는 친구들도 있잖아. 필리핀 이주에서는 또 영어가 좀 되니까 스리랑카 친구들 이런 친구들하고 영어로 좀 하다 보니 또 저희끼리 또 공카도 보내서 일하다가 또 이렇게 또 손이 맞아가지고 또 그래 또 같이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런 뭐 상호 문화주의가 꼭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문화적인 문화적인 교류 이런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이제 우리 한국 부산에 있는 교회들에서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뭐 이렇게 이주민 다문화 포럼 이렇게 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깜짝 놀래요. 왜? 이주민들을 만날 만한 공간이 없으시죠? 서초구는 더더욱 그러시죠. 네. 그럼 이제 이주민들, 외국인 근로자 그런 이주민들이 그 자기들 활동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시간적인 동선이 있어요. 그걸 맞춰야 되는데 뭐 전혀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모르고 있다가 그러다 그런 마음이 잘 오셨습니다. 어쨌든 자꾸 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기도 저쪽에 저 공간 있는데 지금
이주민들이 지금 들썩. 그럽니다. 그래서 꼭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우리 서울 남로에서 우리 윤석열 세미나 너무 감사하고 하게 되신 노 회장님 또 우리 장로에 계신 반복이신 목사님, 참여준 목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 남로에뿐만 아니고 서울의 모든 노회에서 우리 윤석열 세미나 좀 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십시오. 안 도와주시랍니까? 안 도와주십시오. 오늘 따뜻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전도부, 우리 총회 전도부에 제가 뭐 한 12년 전부터 어떻게 전도부에서 관심을 가져요. 1년에 한 차씩 꼭 이주민 사회자들 이렇게 모아서 이야기를 듣고 또 필요한 게 뭐냐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마다 제가 이 연사 소리 높여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 것이 다문화주의를 좀 만듭시다. 우리 총회에서 다문화주의를 좀 제정합시다, 목사님. 그럼 목사님들 다 좋다 그래놓고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목사님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다문화주의 꼭 좀 하셔야 됩니다. 이제 뭐 총회에서 안 해도 지역 교회에서 그냥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네, 다문화주의 전해가지고요. 네, 좋기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좀 있으면 5월달에 또 그게 돌아옵니다. 세계인의 날. 세계인의 날이 있어요. 세계인의 날. 아시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세계인의 날. 그때 다문화주의 하시면 됩니다. 그때 할 때 다문화주의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약간 힌트 드리면 우리 이선영 우리 회장님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럼 우리 일하는 분들이 캄보디아, 베트남, 스리랑카 다 우리 친구들 옷 다 입혀가지고 또 그 나라 음식 구울 수 있도록 프라이팬 다 하나 들고 와고 요 복도에서 그 나라 음식을 만들어 교회에서 다 대접할게요. 예, 시시콘. 그래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 옷 다 입고 그것도 옷 처음 가고 어디 멀리 갈 것도 없어. 우리가 지금 출장 서비스, 이주민 출장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만나는 목사님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다문화주의를 좀 할게요, 목사님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 이선영 목사님들 이렇게 이선영이 일하시는 목사님들 벌써 감이 딱딱 다 왔습니다. 예, 목사님들 꼭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쨌든 다문화 감수성을 올리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한국에 와 있는 이주민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느끼는 어떤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무진장 친절하죠. 네, 무진장 친절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효과적으로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여러분 최근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부산에 지난 한 2주 전에 이런 그 선교 모임이 있어서 지금 이제 이주민 목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지금 한 작년, 재작년부터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주민 목회. 과연 이주민 목회? 네, 이주민 목회 해야죠. 네, 이주민들 중에서는 자기 나라에서 이미 예수님을 알고 한국 땅에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한국 땅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부산에 제가 대학 통일을 하는데 부산에 지금 이주민들이 한 7만 명 됩니다. 7만 명. 7만 명. 7만 명의 1%로 하면 몇 명입니까? 700명 되죠. 2%만 1,400명. 부산 시내 수영로 교회에서 이주민 예배부가 한 12개 예배부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좀 큰 교회도 이주민 예배부가 있고 뭐 부산에 이주민 사이가 안 나서도 손꼽아 보니까 손에 다 들어옵니다. 공개가 나오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이제 목사님들이 이주민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다 예배부 중심의 사역을 하세요. 예배부 중심. 어쨌든 이주민들 모아놓고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근데 따지고 보면 제가 아무리 봐도 7만 명이 2% 3% 넘어가지 않아요. 2% 3%. 제가 서울이나 경기 지역은 제가 아직 그런 걸 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한국에 들어가는 이주민들이 전체 50%에서 60% 가까이 다 경기도 서울 쪽이 다 경인 지역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파이 그릇도 크죠. 예. 그래서 어떤 예배를 드린다 할 때 그게 뭐 100명, 200명이 모인다 해도 다 합쳤을 때 과연 그게 몇 프로가 되느냐?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 한국 땅에 들어와 있는 지금 이주민들의 대다수는 어떤 종교권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자, 첫 번째 이슬람, 불교권, 힌두 불교권, 불교, 그 때문에 이슬람권, 그다음 뭐 중국, 뭐 이런 데 사회주의, 베트남까지. 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이런 잘 알리는 것처럼 저는 계속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 땅에 들어오는 이주민들은 엄청난 기회입니다. 엄청난 기회예요. 1990년대 그때 우리가 선교 한참 할 때 우리가 그때 굉장히 강조했던 이야기가 템포트 윈도 이야기했거든요. 템포트 윈도.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14일 참. 14일 참으로 대결되는 특정 그룹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미전도 종족이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미전도 종족 개념은 유효하고요. 여전히 유효합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제가 미전도 종족 이런 공부에도 대한 그분들 전화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왜 미전도 종족 그 이야기 좀 더 왜 하지 않느냐 아직도. 지금이 찬스 아니냐. 지금 미전도 종족들이 지금 한국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우리 한국 교회 미전도 종족 선교에 대한 강조를 계속해야 될 때가 아니냐. 미전도 종족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불교, 힌두교 이 사람들 각 나라별로 우리가 똑같은 통일을 낼 수 없습니다만 그 나라에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보통 1%에서 2% 정도입니다. 우리 이주민 사역을 하는 교회 중심의 사역을 하시는 대부분이 사실은 이제 처음 시작은 그 나라에서 이미 예수님을 알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목회를 하고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많습니다. 이주민들이 많다기보다 한 두 개, 세 개, 네 개, 뭐 이주민을 제가 확실하게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전히 뭐 우리가 넓게 생각해서 좀 더 우리가 여유롭게 생각해서 여전히 한국 땅에 와 있는 95%는 선교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슬람들은 그 사람들의 뼈는 이슬람의 뼈로 되어 있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불교권들의 피는 그들의 피 속에는 힌두의 불교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한국 교회가 제 친구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죄송합니다. 과연 우리 한국 교회가 나중에 저는 오히려 이슬람보다도 참 저 동남아 불교가 더 무서워요. 저 친구들은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저희 주일날 저희도 쉼터연이 그 먹는 친구들이 있어서 매주일마다 이제 친구들 성경 공부하는데 한 분 성경 공부하고 나서 예수님 믿겠냐 물어보면 거의 다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요. 제가 처음에 세례를 주다가 이제 안 줍니다. 세례를 그 친구들 받는 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동남아의 종교는 그 사람들은 뭐 힘이 더 많을수록 뭐 좋다는 생각도 가지고 우리가 아는 그냥 아는 범신교이다 범신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선교적인 관점에서 이주민들을 좀 더 대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교회에 갔다 왔을 때 5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51페이지 보시면 이주민의 반응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누구는 안 갑니다. 너무 급하지 않냐. 우리 교회들이 이주민들을 복음을 전할 때 교회를 데리고 가는 그 순서가 너무 급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주민들이 와 있으니까 장로님이 집사님이 이제 자기 공장에 가는 자기 회사에 있는 이주민들이 있으니까 야 가자. 가면 무조건 축복 봐.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을 차에 태우고 이제 교회를 데려가는 겁니다. 예배 시간 앉혀놔요. 듣고 나면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뭐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주민 친구들 중에서 상당수는 교회 예배 참석했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이주민들이 민주 종교 출신의 사람들이고 제가 있는 부산에 있는 교회들, 이주민들을 받아들였던 교회들에서는 이제 그런 반응을 합니다. 사상적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환경이 있으니까 이주민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상적인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주민들이 한 번씩은 다 교회 나왔어요. 우리 집사님들, 군사님들이 얼마나 저도 열심히 합니까? 네. 이주민들 보면 나쁘진 않아요. 제일 만만하거든. 한국 사람들 한 사람, 옆집 아줌마 교회 전달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주민들은 그냥 야 가자 하면 친구들 뭣도 모르게 따라 나오는 거예요.
왜 웃죠? 맞습니까? 네.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인격적인 전도 아니죠. 그냥 잘 채우려고. 사실 보십시오. 우리가 한국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애를 씁니까? 총동원 전도주의라면 어떻게 하나요? VIP. 네. 그래서 첫째 주일, 일주일에 2번씩 전화하기, 한 번씩 만나서 밥 사드리기, 세 번째 선물하기. 그런 과정을 거쳐서 2번, 3번, 4번 해서 간신히 우리가 한국분 한 사람 교회에 모신다고요. 근데 이주민들 첫 갈 때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까? 그냥 가자. 물어보니까 아무도 따지지도 않고 가자. 태워가지고 자리하시고.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교회 계속해서 이제 정착하는 게 어려우니까 우리 사단교회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실망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만나서 해보면 목사님 밑단이 한다고 했는데 김장식도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주고 지원금도 주고 했는데 정착이 안 되더라. 정착이 안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생각하는 뭔가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나? 이거 너무 일방통행을 한다. 일방통행. 이주민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친구들하고 좀 소통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들과 같이 이해를 시키고 하면서 교회들은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더더욱 타 문화권, 타 종교권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과정이 더더욱 중요한데 그 과정을 쏙 빼버리고 마치 물건 대하듯이 죄송합니다. 그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하지 마라. 집사님 좀 전도 그만하세요. 그 사람이 전도 이제 하지 마세요. 좀. 우리 외국 친구들 왜 그렇게 해요? 좀 그런 생각이 어떨 때는 듭니다.